안녕하세요, 정철기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지리어로 이런 정의, 조작, 제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SQL이라고 합니다. SQL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DDL, DML, 그리고 DCL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DCL, 데이터 제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DCL은 누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한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권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명령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의도 한번 읽어 주시고요. 자, DCL은 핵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 그리고 권한 관리,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요 DCL 명령어로는 그랜트와 리보크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랜트는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작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권한 부여, 리보크는 그랜트와 반대로 사용자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오타인데 권한입니다. 자, 간단하게 기본형 정도는 여기서 파악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TCL입니다. 앞서 DCL이 접근 제어 및 권한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TCL은 데이터 변경 작업의 제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트랜잭션에 대한 제어가 주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트랜잭션이 무엇이냐면, 자, 앞서 우리가 배운 명령어들이 있죠. insert, update, delete. 자, 이런 명령어들이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이 명령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트랜잭션은 단일한 작업 단위를 가지는데요, 일종의 하나의 논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계좌이체. 자, 그러면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이 1번의 사람이 2번에게 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이 송금은 2번 사람 입장에서는 입금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100만원씩 계좌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의 사람에게 100만원의 잔고가 있고, 자, 2번의 사람에게도 100만원의 잔고가 있습니다. 이때 1번의 사람이 2번의 사람에게 10만원을 보낸다면, 그럼 이 사람의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계좌 테이블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잔고라는 컬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현재 이 잔고에 입력되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10만 원을 보내는 순간 이 계좌의 잔고는 1번에게는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서 90만 원으로 변경되겠고, 2번에게는 10만 원이 추가되면서 110만 원으로 계좌 잔고 데이터가 수정되어야 하죠. 이때 두 번의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지죠. 1번 고객 계좌 테이블의 그 잔고 컬럼에 대한 업데이트,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고, 2번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정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고객에 대해서도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2번 고객에 대해서도 잔고에 대한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계좌이체란 하나의 작업을 할 때 두 번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자, 단순히 트랜잭션은 하나의 명령어를 의미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의 명령어만으로는 계좌이체란 작업을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의 명령어는 트랜잭션이 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비로소 이 두 개의 명령어가 합쳐질 때 계좌이체라는 작업이 완성됩니다. 이런 하나의 의미적 단일 작업을 트랜잭션이라 하고, 이 트랜잭션은 명령어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 들었지 뭐 더 복잡할 거예요. 뭐 계좌이체에 대한 이런 과정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쉽게 간단하게 트랜잭션은 어떤 의미적인 하나의 작업 단위이고 명령어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TC의 명령어는 이 트랜잭션을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주요한 명령어를 보면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자, 커밋은 트랜잭션의 모든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겠다는 최종 승인 명령어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어떤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하나는 쌓일 테고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들에 의해서 첫 번째,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변경사항이 생기겠죠.
이런 명령어들 때문에 데이터가 수정되고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변경사항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 강의 자료를 한글로 작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10쪽도 넘게 강의 자료를 썼는데 새벽에, 근데 너무 새벽에 졸려서 한글을 종료하고 바로 잤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한글을 키면 제 작성했던 10쪽의 그런 수정사항이 그대로 한글에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죠. 제가 작성한 모든 강의 자료는 날라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S, 이게 저장을 안 눌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저장하는 행위가 커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밋을 하게 되면 이 변경사항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이 커밋을 함으로써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작업을 하는데 변경사항들이 계속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 변경사항들은 바로 저장되지 않고 커밋을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커밋은 하나의 트랜잭션의 끝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시면 정의에서 요거 그리고 트랜잭션의 완료 끝났음 의미, 이 두 가지 내용을 머리에 기억해 주세요. 자,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그리고 트랜잭션의 끝남,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되돌리는 기능은 롤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를 보시면 롤백은 지금까지 작업들을 모두 취소하고 트랜잭션 이전 상태를 되돌리고 트랜잭션을 종료하는 명령어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앞서 커밋으로 인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트랜잭션이 start 트랜잭션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DBMS마다 이제 좀 명령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start 트랜잭션에 의해서 새롭게 트랜잭션이 시작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죠. 뭐 insert, update, delete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다가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롤백을 통해서 현재 트랜잭션에서 수행된 이 변경사항들을 모두 취소하고 트랜잭션을 시작점으로 돌아가면서 이 변경사항을 모두 취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트랜잭션이 종료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롤백은 기존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변경사항들이 쌓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변경사항들 얘네들을 모두 취소하게 버리고 처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트랜잭션은 종료되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롤백을 통해서는 마지막 커밋이 된 실행 시점 여기로만 돌아갈 수 있어요. 중간에는 되지 않아요. 이 중간에 이렇게 이걸로는 되지 않는다. 뭐 세이브 포인트가 이제 트랜잭션 내에 존재한다면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건 시험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롤백을 통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다시 생각해서 여기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료되었을 때 커밋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롤백을 다시 커밋이 된 상태 여기 입력했어. 그럼 이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죠. 왜냐면 마지막 커밋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롤백은 마지막으로 커밋이 실행된 지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얘는 다 지우고, 그리고 여기 한번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TCL 명령어를 말씀드렸지만 정보 처리 기출문제에서는 TCL을 어느 정도 DCL 범위에 포함시켜서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TCL도 같이 이 DCL 부분에 넣었습니다. TCL도 DCL에 포함되니까 그냥 DCL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응용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그랜트 명령어인데, 자, 그랜트는 뭔가 수여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권한, 어떤 객체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이 기본 구조를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올 수 있는 권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여러 명령어들 올 수 있어요. select, insert,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명령어들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with grant 옵션은 이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 권한 자체를 이 사용자도 제3의 다른 누군가에게 또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여받은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이게 with grant 옵션이에요. 자, 이 사용자가 select 권한을 받았을 때 이 사용자도 그 select 권한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옵션이 with grant 옵션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 grant select on 고객 to 상현 with grant option. 자, 고객 테이블에 대한 조회 권한을 이 상현에게 주는 명령어예요. 그러면서
with grant 옵션 때문에 상현은 다른 사람에게 고객 테이블에 셀렉트 권한을 줄 수 있게 되죠.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보크는 쉽게 말해서 권한을 뺏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보크가 오고요. 어떤 객체,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이 사용자에게 뺏는 거예요. 이 명령을 쓰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grant 옵션 4는 권한을 유지하되 권한을 부여하는 능력만 회수하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구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revoke all on 고객 from 상현. 자, 상현에게서 고객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회수하는 명령이에요. all을 쓰게 되면 모든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all 명령어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제어인 DCL에 대해서 그랜트의 기능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자, 그랜트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랜트는 제가 적어 볼게요. 그랜트는 자, 우리 앞서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 이제 권한 부여. 이게 핵심어겠죠. 이 정도만 작성해 주시면 정답을 맞추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사용자에게 학생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을 회수하려고 할 때 권한 회수가 나왔단 말이죠.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자, 리보크 명령어죠. 권한 회수. 자, 그러면 이 가로 안에 들어갈 SQL문을 작성하시오. 이거는 저희가 기본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내용은 1번 리보크겠죠. 1번에 들어간 내용은 리보크. 그리고 학생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 권한을 뺏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겠죠? 자, from, 뭐뭐로부터, 사용자에게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죠. 기본형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DCL 명령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